안녕하세요. 윌리엄 리입니다. 문재인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가는 한국. 오늘은 페이스북의 논객인 스카리님의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나의 가설임. 문재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우방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근데 중국에서 처맞고 올 때 중국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도 줄곧 거짓말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했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당연히 거짓말을 해옴. 도대체 퍼즐이 어떻게 되냐? 잃어버린 조각은 어디에? 나의 생각은 이렇다. 지난번에 비슷한 글을 썼지만 문재인과 좌빨 나부랭이들의 꿈은 이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 자유진영에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담모를 계속밤. 중국에 가서 간첩질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제공하는 중국 내 특권을 선물 받고 향유하려 함. 비즈니스 또는 투자 등. 북한에 가서는 김정은에게 남조선이 곡간을 열어 뇌물로 제공하고 개성공단과 같은 제한된 영역에서 북한이 노예노동과 자원을 즐길 수 있는 특권을 접수함. 남한 국민들을 상대로 망상적 유토피아를 약속하면서 뒤로 국민과 국부의 빨대를 꼽고 피를 빨아먹음. 이제 종합하자. 만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리 먹어치우겠다는 뜻임. 이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다. Life is trade-off. 인생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는 법.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근데 이 인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려 덤빔. 그래서 모두에게 버림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임. 그래서 국내 정치나 국제 외교를 할 때는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끝없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신을 투명하고 솔직하게 전달해야 한다. 설령 거부되더라도 이게 정도지. 이 쓰레기 정권이 이런 교훈을 알 리가 없지. 비참하게 멸망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그분 글인데요. 문재인 일당은 한마디로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적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일당은 기존의 가치관을 전도시키고 논리의 일관성을 파괴하는 것을 일상화시키는 소위 철저한 내로남불의 정신으로 버티는 걸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언론들이 적극 협조하고 있죠. 조주기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막 나가는지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서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개천에서 나오는 용 되려 하지 말고 지들 발밑에서 기는 지렁이 신세나 되라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죠. 굳이 개천에서 나오는 용이 될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말했다는데 그와 그 집안 전체 행적을 보면 결국 뜻은 앞에서 말한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한국에서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그 말과 배치되는 행적이 명백히 드러나면 얼굴에 철판 깔고 버티고 결국은 그래서 어쩔 거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웃긴 것이 이에 동조하는 인간들의 핵심 지지층이 결국은 이들의 이런 짓거리로 인한 종국에 가장 피해를 입을 30 내지 40대 여자들이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분들은 이미 알아들을 것이고 모르는 분들은 좀 지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나락으로 미끄러지는 이 시점에 그나마 가장 위안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인과응보적 측면입니다. 아무튼 이들의 정신세계에선 가장 큰 죄악이 고지식함입니다. 상식적이고 단순한 논리를 메비우스 띠보다 더 비비꼬아서 정당화시켜야 하는데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니 말이죠. 이러다 보면 자기 머리도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도 어느 게 현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경계가 없어집니다. 모든 사고의 중심엔 내 편을 보호하자 하나만 남아서 그걸 중심으로 논리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머릿속의 사고에서 현실을 마구 비틀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게 새가 약한 집단에 대해서는 먹히는데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새가 강한 집단으로부터는 엄청난 경멸감과 혐오감을 유발하게 됩니다. 북한이 문재인에 대해 지독한 경멸적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속으로 비웃지만 겉으로는 속아 넘어가 주는 척하면서 장난을 치는 거고요. 중국 측을 대놓고 하대하면서 졸개 취급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집단은 자기 집단 밖의 우호, 적대 세력 상관없이 너무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중 겉으로 확연히 드러난 건 일본과의 문제 하나지만 나머지인 미국, 북한, 중국과도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은 팽팽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지만 일본의 대한국 제재가 G20 회의 직후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하고 난 직후에 발표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을 더 이상 속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자 대놓고 반미친 중의 길을 가겠다고 김정숙이 가슴에 파란 나비 브로치를 달고 트럼프 앞에서 왔다 갔다 한 뒤에 일어난 일이죠. 문재인 일당은 이제 최소 3개 다리를 걸치고 있어요. 하나는 미국, 일본이고요. 이게 진짜 큰 다리예요. 나머지 둘은
북한하고 중국이죠. 그런데 현재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서 한 다리를 세게 당기는 신용만 했는데도 실제로 당기지도 않았어요. 환율과 주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둘의 방어를 위해 문재인 일당이 국민연금 등을 쏟아붓는데도 이 모양이라는 점이죠. 북한과 중국은 이를 완충시켜줄 힘이 전혀 없습니다. 원래 신뢰도 없었지만 지금 그게 아니더라도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에 운명 공동체로서 신뢰감, 일치감이 있으면 북한, 중국 측에서 문재인을 돕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좀 해보려 할 텐데 뭐 상황이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문재인은 이미 북한, 중국 측으로부터 신뢰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결국 보여준 모습은 고지식한 면은 결여되고 그에 비해 자존심은 비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일치 단결하여 법치주의를 넌센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2년이 넘도록 악화되기만 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고 심지어 우파에 속해 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일 감정 선동몰이에서 한국인들은 앞뒤 제대로 가리기 전에 자존심부터 챙긴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존심이라는 게 과연 실체가 있는 그런 거냐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정신 승리에 불과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일본은 망한다. 이런 유튜브들만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한반도는 지정학적 가치 측면에서 중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 일본이 한국을 무한대로 봐주고 달래주던 지금까지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법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일당의 운명은 사방에서 아무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채 한국 내부에서 자기들 앞날을 박살내는 줄 모르는 짓 하는 광신도들과 언론, 여론조사 조작으로 간신히 버티는 중인데 뭐 여기서 뭐 호남 향후에 또 들어갑니다. 플러스하면 여기 한국인들은 고지식한 측면이 결여되고 자존심이 비대한 그런 성향이 이제 이 문재인 일당에겐 플러스로 작용 중입니다. 결국은 미국,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의 이런 모습을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깨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안 그러면 한국을 갖다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원래 고지식한 측면 부족하고 자존심 비대한 사람은 신뢰하기가 힘든 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존심이 실체가 없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해서 굴복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강경책을 사용해서 땅바닥을 기게 하면서 기를 팍팍 죽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적으로 삼든지 아니면 적당히 달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적당히 달랬죠. 적으로 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 방향은 뻔한 거예요. 그럼 또 그렇다고 적대시한다. 한국에서 적대시하면 그래 니네들이 그러면 적대시할 거다 하고 덤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그렇게 하면 미국을 적대시한다. 한국이. 미국하고 일본은 지금까지 적당히 달래왔어요. 특히 미국이. 현재 적당히 달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오래 살다 보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사람이 100% 고지식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지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분위기예요. 이 사회라고 변칙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걸어야 할 리스크가 상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게 하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나아가 사람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두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 그럭저럭 만족하고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뭐 대단한 크게 만족하고 대단히 기쁘고 그런 건 없더라도요. 자, 이런 점이 여기 서구 문화의 코드예요. 뭐 서구 문화라고 해가지고 다 서구는 아닙니다. 저기 라틴 아메리카권 그런 데는 빼놓고 하는 얘기예요.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이태리,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데는 좀 약간 부족한 그 문화죠. 국제 질서에서 이런 자신들의 문화적 코드를 끝까지 상대에게 강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인류 역사 최강의 제국이라는 미국조차 말이죠. 하지만 이런 미국과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축적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우방이냐 아니냐의 갈림길에서 친밀도도 중요하지만 신뢰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 문제는 미국 같은 나라에선 어제의 적이었느냐 친구였느냐 뭐 이런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예요. 일본도 미국의 이런 태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원래 일본 문화와 맞는 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미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본 측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일단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한국인들의 태도와 조화를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은 현실의 기반 위에 서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자연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식함이 결여된 사람이 자존심을 앞세우게 되면 도덕적 명분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과는 신뢰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맺을 수 없는 것도 있고 맺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당연히 축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뒤에도 한국인들이 문재인 일당 같은 자의 선동에 넘어간 채로 남는다면 넘어간 채로 남고
넘어갈 수 있는 채로 남는다면 그 운명은 그리 좋은 모습이 되지 못할 겁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묻어버리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 미국 같은 나라와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고 믿거나 이에 대해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인 현 상황이 해소되는 날, 그날이 오면 한국은 다시 부활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라면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